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0화 자신의 인식 능력에 의구심이 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170화가 됐네요.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자유님은? 소감이요? 그래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꾸준히 늘어서 네.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면서 그죠? 예. 네.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가 그 168화까지는 인천 작두님이랑 세 분이서 진행을 하다가 지난 화에 딱 둘이 진행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170화도 맞았고 이래서 새로운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초대 손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좀 뭐 여러 번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초대 손님은 그 엄대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엄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예, 어쨌든 이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첫 방송을 엄대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그 낯선 공간에 막상 와 보니까 예, 그죠? 뭐 산업 강사로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네. 단상에 서는 것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예. 첫 회에서는 말을 많이 버벅댈 것 같고 예. 회차가 거듭되면서 구독수를 늘리는 데 예, 도움이 그죠? 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대장님도 뭐 저희는 자유인이랑 저랑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고 당연히 잘 아니까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처럼 이렇게 산업교육계에서 강의를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이건 이제 저의 내피셜로 꼽으면 우리나라에서 말빨 좋은 강사로 세 손가락 안에 꽂으라 이러면 들어가실 분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죠? 말빨만 아직 내공은 많이 부족하고. 예, 그죠? 그 강의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18년 정도 18년 정도 되셨고, 그죠? 예. 뭐 나이는 이제 그죠? 꺾이어서 내려가신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나이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뭐 이렇게 산업교육계에서 많은 직장인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뭐 또 강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출근길 인문학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노하우, 그죠? 또 다른 식견들이 좀 첨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유님은 뭐 아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네. 별로 초대 손님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요. 초대 손님 올 때마다 저를 이렇게 아니 나는 초대 네. 손님 오면 되게 네. 반갑게 맞이를 하는데 자유님은 네. 초대 손님 소개를 하면 입을 다물고 네. 있다. 별로. 일단 간을 봐야죠. 업에서는 후배인데 예. 막상 이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어. 굉장히 대선배처럼 느껴지는 그럼요. 자유. 예. 예. 그죠? 약간 텃세 같은 느낌도 있고 느끼고 그죠? 있습니다 지금. 좀 바른 자세로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어쨌든 자유님은 네. 새로운 게스트가 우리 방송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간을 좀 보는 네. 것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그 소개나 이런 구체적인 건 저희가 방송을 거듭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개가 될 테니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이거죠. 자신의 인식 능력에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살면서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어딘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자유님 어떠세요? 저는 뭐 크게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사기 접근을 안 해요. 그죠? 근데 뭐 사람을 잘못 봤다거나 이럴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네. 낭패까지는 아닌데 그냥 살면서 가장 잘못 판단한 건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가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와이프는 상당히 좋은데 어. 결혼 자체를
그렇죠. 하겠다고 했던 것은 너무 섣불렀던 건 아닌가 뭐 이런 그쵸. 생각을 좀 할 그러니까 때가 부인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굳이 결혼까지 했어야 됐을까? 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전혀 공감은 안 갑니다만 아, 네. 어쨌든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짧았구나. 네. 그죠? 예. 부인도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굳이 해야 된다면 그죠? 서로 우리겠지만 뭐 음. 했어야 되나 이런 판단에는 서로 미스가 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때 판단이 왜 미스가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뭐 잘못됐다기보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죠?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때 판단 미스는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 인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어. 생각하는데 제가 꽤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잘못 판단한 게 가장 결혼을 큰, 하고 그죠? 네, 뭐 행복한 누군가를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으나 네. 살아보니 아니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답변에 대해서는 뭐 좀 책임 회피성 답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엄 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뭔가 판단을 좀 잘못했다. 뭐 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경험들은 있으신가요?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살면서 예.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음. 경우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취직을 하고 차를 산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잘 골라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근데 막상 가보면은 이게 침수된 차인지 아닌지 사실 아는 게 없거든요. 실제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낭패를 봤던 그죠? 경우도 있어요. 자식 이제 취직하고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차를 몰았으니 나는 차에 대해서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중고차 매장에 갔더니 그죠? 사기를 당하고 뭐 별로인 차를 사고 그렇죠. 뭐 이랬나 보네. 샀는데 뭐 며칠 안 돼서 뭐 아들이 그죠? 뭐 엔진에서 소리가 난다는 뭐 이런 현상이 그렇죠. 발생이 뭐 됐죠. 그런 일종의 사기 비슷하게 당하신 거네, 그죠? 그런 거 말고 어떠세요? 이 그 뭐 특정 사태 이런 것보다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몰랐구나 뭐 이런 느낌 들 때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낭패를 보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기업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꽤 그때도 자기 인식이 잘못됐었네요. 기업에 있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 진짜 이거는 너무 내가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선택을 한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때는 사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저도 기업에 있을 때는 기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꽤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이 조직이 나를 품기에는 너무 적어. 그렇죠. 그지? 그래서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갔죠. 근데 나가보니 네. 그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그죠? 내가 세상을 담기에 그릇이 그닥 크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네. 너무 넓은 데로 나와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그죠? 엄 대장님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느낌? 저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살았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네. 한 4번 정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업이 바뀌는 순간에서 느끼는 게 지금 아마 말씀하신 그죠? 것처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엄 대장님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시다가 이건 내가 나가면 혼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러고는 그죠? 큰 착각했었죠. 독립을 해 네. 오셔서 고군분투하시고 뭐 이런저런 그죠?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유유상종 같은 느낌. 근데 아마 그 사람은 누구나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인식을 갖기가 어렵죠. 세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인식 능력에 의구심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인식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제 주제가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한자로는 알인자와 알식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능력, 즉 좀 풀어 얘기하면 사물이나 사태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 능력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식 능력이 없으면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지금 좋은 땅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연락을 했다. 근데 자기가 소개하는 땅을 사서 1년만 묵혀두면 틀림없이 가격이 2배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 땅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무시해야죠. 뭐. 그죠? 대장님 이런 경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 쪽 개발부미 일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전화 받으면 그죠? 사기치지 마. 이런 건 딱 끊어버려야 되죠. 왜냐 그러면 진짜 1년 만에 땅값이 2배로 뛴다면 그 사람이 지가 직접 사지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라고 권유하질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인식 능력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식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현명한 판단, 선택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하고 동물을 비교를 해볼 때 인간과 동물 중에 인식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날까요? 종합적으로는 인간이 훨씬 뛰어날 것 같은데. 예, 인간이 조금 그죠? 뛰어나지 예, 않을까? 조금 뛰어난 게 아니라 훨씬 뛰어나죠, 그죠? 대체로 인간의 인식 능력은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동물들이 인식하는 능력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들이 모르는 상대를 만나면 저 상대가 나의 친구일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포식자일지 이런 거 구분하죠. 또 특정 물건 사물을 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한 분류 기준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인간처럼 지금 이 행동이 참인지 거짓인지 도덕적인 행동인지 아닌 건지 저 사람하고 협력할 상황인지 경쟁할 상황인지, 그죠? 이게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차원적인 판단은 내리질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간 중에도 막 태어난 아기의 인식 능력은 동물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애들 생각해 보면 애들은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울고 뭐 잘해주면 반가워하고 좀 안 해주면 이렇게 마치 그 동물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동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랑 진배 없는 거죠, 그죠? 뭐 갓 태어난 아기들은. 근데 이제 이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아기가 자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말을 배우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인식 능력이 점점 향상됩니다. 말하자면 인식 능력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인간의 힘은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인 인식 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으면 인식 네.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늑대 무리에 뭐 이런 늑대 거. 이렇게 네. 무리에 가가지고 인간하고 접촉 전혀 안 하고 늑대처럼 살면 실제 그 인식 능력이 늑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하고 말죠. 이제 진화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이런 인식 능력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저희 코너가 출근길 인문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중에는 인문학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문학은 사는데 별 필요 없는 학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문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인데요. 인문학은 필요하다 또는 인문학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쪽 중에 어느 쪽이 올바른 인식일까요? 필요하다. 너무 그죠? 정답적으로. 우리 구독자들은 아주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좀 유도 질문을 네.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인문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근길 인문학이 코너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출근길 인문학 진행하는 지들끼리 저거들 입으로 인문학 중요하다 뭐 맞아요.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독일 철학자 중에 야스퍼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중간한 철학은 현실을 저버리지만 완전한 철학은 현실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면 돈이 안 되지만 제대로 하면 현실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했죠. 또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불사의 신들 덕분이지만 잘 사는 것은 철학 덕분이다 라는 말로 철학의 유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카가 보기에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신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건 자기가 가진 철학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라 결국 인문학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갖는 인식 능력의 차이가 인문학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완벽한 인식 능력을 갖길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완전한 인식 능력을 갖지 못할까요? 글쎄요. 뭐 내가 답을 했나? 네. 뭐 신이 아니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서 딱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동굴 안에서 벽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죄수들 뒤쪽에는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수들의 그림자가 이제 자기들이 바라보는 동굴 벽에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동굴 안 죄수들은 언제나 그 그림자만을 보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갇힌 인간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이런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인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플라톤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엄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깊이까지 아직 고민을 못 해봤지만 네. 동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인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재미난 대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플라톤 동굴의 비유는 계속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렇게 갇혀 있던 중에 어느 날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쇠사슬에 풀려나서 동굴 바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동굴 밖에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동굴 속 안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이 존재했고 그걸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서 죄수들한테 자기가 본 걸 설명을 막 해줍니다. 야,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밖에 진짜 세계가 있어 이랬더니 죄수들은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동굴 바깥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자기가 직접 볼 수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고 우리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사이비 종교야. 그죠? 사기꾼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굴 속 죄수들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유일한 실제라고 믿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말도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편견을 갖는다는 건 양쪽을 다 보지 못한 상태로 공정하고 완전한 인식 능력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 죄수는 근데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러면 동굴 안과 바깥을 모두 살펴본 후에 어느 쪽이 실제 세계인지를 판단해야 올바른 인식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죠? 예. 네, 이게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을 지지하는 쪽은 그쪽 관련된 내용들만 언론에서 접하기도 하고 보려고 그쵸. 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 또 그쪽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마치 개구리 같은 거죠. 뭐. 그렇죠. 우리가 조국 사태 때도 보면 그 조국 사태 맞나? 그 촛불 시위 막 할 때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가 촛불 시위가 있었고 저기 어디죠? 검찰청? 예, 서초동 네, 검찰청. 그때 맞습니다. 촛불 네. 시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양쪽이 서로 다른 음. 주장을 펼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은 저쪽을 아예 보질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을 보질 않죠. 맞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실제 세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가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보는 게 잘못됐고 저희가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죠? 서로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죠? 예. 그래서 다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동굴 속 재수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서양에서 플라톤이 동굴 속 비유를 통해서 인식의 한계를 주장했다면 동양에서는 장자가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 인식의 한계를 소개했는데요. 그 동양고전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가르침에만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이 그 유명한 정저지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의 일화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개구리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요, 유일한 이상이라고 믿는 인간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속 재소와 비슷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편견을 갖지 말아라. 모르는 건 아닌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엄대장님 오늘 처음 와가지고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이 많이 없는 거는 항상 재미나게 방송을 이제 듣고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그것도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사전에 좀 예비 학습을 하고 와야 되겠구나. 아니 그렇죠. 입이 좀 풀리려면. 그죠? 뭐 천천히 풀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단어가 고정이잖아요. 예. 그게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동, 그죠? 지도 유동관념. 고정이니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예. 그죠? 뭐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인식 능력을 가지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냐?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이제 정의가 이렇죠.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올바른 인식에 이르기 위해 고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세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 뭐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죠. 그 결과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 속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죠? 또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완전하지 않으며 거짓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또 동양 철학자 장자도 우물안 개구리 우화를 통해서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와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세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조언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또 인정도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쪽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진보는 진보적 관점에서만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보수는 보수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려니까 동일한 사태를 보고는 신문 논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어느 쪽 주장도 완전한 진실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뭐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단정지어 판단하기보다는 양쪽을 모두 살펴서 차분하게 판단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철학자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예. 그 알게 모르게 예. 누구나 다 동국석 죄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 예. 이렇게 많이 크게 와닿는. 그렇죠. 예. 알게 모르게 뭐 그동안 내가 잘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너무 한쪽으로만 세상을 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예. 예. 우리 산업교육에서 이렇게 강의만 하시던 분들도 보면 이렇게 뭐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또 전혀 보지 못했던 뭐 인문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 요즘 사람들이 사실 옛날 사람들보다는 교육도 훨씬 많이 받고 네. 사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오히려 생각이 좀, 네. 협소적인 측면은 있죠. 왜냐 그럴 그러면 수도 있죠. 세상은 더 넓어지고 정보는 많아지고 이랬는데 내가 보고 있는 데는 음. 점점 부분일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직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상하 간의 갈등의 원인도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리더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세계를 그 경험을 자꾸 맹신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자꾸 강요를 라떼는 하거나 말이야. 맞아요. 뭐, 그죠? 예.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라떼는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랑 상관없이 또 현실에서는 여전히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본인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도 할 텐데 우리가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 경각심을 갖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대장님은 이제 조직에 많은 조직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하면서 많은 리더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옛날 리더하고 요즘 리더 중에 인식 능력, 다시 얘기하면 조직이나 세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즘 리더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못해진 것 같습니까? 좀 요즘 리더, 예. 과거의 리더 예. 이렇게 하면은 요즘 리더들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리더들이 뭐 좀 더 똑똑해지고 많이는 알고 있는데 또 보면 좀 편협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조직에서 리더건 개인이건 부하 직원이건 간에 어쨌든 세상을 좀 편견 갖지 않고 보는 노력들 또 인식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방송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좀 짧게 한 줄로 요약하는 걸 할 텐데요. 오늘 뭐 우리 자유님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엄대장님 한 줄 평 하시기로 하고 자유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운다고 해서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는가. 근데 그건 뭐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무지를 덜어내는 것,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플라톤이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진짜 알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를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모르는 순간일 수도 네,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한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 적응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엄대장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동굴 속 죄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저는 와닿았고 예. 제가 아주 강원도 꼴짝에서 컸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서울을 많이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반에 진짜 한두 명이 서울을 왔다 예. 가는 시기였었는데 서울 갔다 온 애가 서울 말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강원도 말이 네. 표준어라고 그때까지 어.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유년 시절의 기억이 좀 떠올랐고 그렇죠. 오늘 엄대장님은 강원도 영월 산골 출신이죠. 아주 그죠? 산골짜리죠. 예. 버스 2번 들어오는 동네. 그죠? 그래서 서울은 몇 살 때 처음 와보셨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예. 처음 서울을 그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죠? 그 태백산맥을 넘어오지 못하신 분 입장에서는 서울이 뭐 다른 말인지 그러니까 모를 수 방학 있죠. 때 예. 친척집 서울 갔다 온 애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뻥 엄청 쳤었거든요. 어, 지금 생각해 그죠? 보면. 그럴 근데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오늘 같이 하면서 이제 한 줄 평. 한다 예.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몇 해 전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썼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 네. 그 예. 책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래서 한 줄은 아는 만큼 보이고 네.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 예.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 예. 그래서 아는 걸 좀 더 넓혀야 되고 그죠? 예. 관심을 좀 다양하게 양쪽 다 예. 다양하겠죠. 예, 좋습니다. 예. 그거 뭐 한 줄 평 아주 잘해 주셨네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뭐 마무리 앞서서 오늘 어쨌든 엄대장님이 새롭게 합류를 하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소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쩌다 자고 일어나니까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나이가. 예, 예. 저는 변한 게 예.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 현장에서 강의만 열심히 뛰었는데 네. 최근에 오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유튜브나 기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정보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렇게 가공하기도 하고 실제 하기도 하는데 팟캐스트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예. 내가 그죠? 또 아주 작은 인식수고만 있었었구나 예. 해서 좋은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네. 다음 차수부터 조금 더 예. 노력하는 모습, 화이팅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신의 인식 능력에 의구심이 들 때라는 주제로 새로운 게스트인 엄대장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체로 인간이 동물보다는 인식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인식 능력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인식 능력을 갖길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식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죄수이거나 장자가 말한 음물한 개구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굴 속 죄수나 음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철학이야말로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특히 철학 공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